지난 시간에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하는 자리를 찾아내는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트레이딩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매매법이라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매매법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차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최초 상승에서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락 3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엘리어트 3파가 끝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것보다는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이 시작된 자리를 노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바닥권에서 지금 최초 상승이 시작되었는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주가가 밀려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단 단기 추세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중기 추세도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기 추세선도 그어보겠습니다. 장기 추세도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최장기 추세선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최장기 추세는 이미 앞에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모든 추세가 다 전환이 되어진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조건들도 따져보겠습니다. RSI가 중심선을 돌파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MACD 상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든 크로스가 앞쪽에서 발생을 했으며 추세선이 살아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볼벤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종목은 세력주가 아니고 우량주이기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볼벤 바닥만 확인이 되면 조건 만족입니다. 이제 가격 캔들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캔들이 21선 위로 안착을 한 후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스파이더 패턴입니다. 테마선을 돌파한 것도 보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합니다. 하나를 덤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늘색 엠벨선이 미세하지만 우상향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최초 상승이 시작된 자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습니다.
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락 3파가 끝나고 상승 파동이 시작되었기에 올라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 외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 이 종목에 큰 호재가 발생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 수주건이 터졌거나 뭔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당시 뉴스를 찾아보니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영업손실 누적 손실 6조 4,196억 원을 기록했던 삼성중공업이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내년에는 수주호조에 따른 조업 물량 증가와 건조선가 상승, 해양 플랜트 매출 증가 등으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여하튼 차트상에서는 최초 상승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이렇게 얻어 걸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누가 보아도 매도 타이밍입니다. 저항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급등 후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항 라인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하늘색 엠벨선이 깨어졌습니다. 5일선도 깨어졌습니다. 21선도 깨어졌습니다.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 외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주가입니다. 이 회사에 어떤 악재가 발생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트상에서 매도 타점이 나오면 미련 없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혹은 재빨리 뉴스나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고 이 기업에 어떤 악재가 발생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바닥권에서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건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단기 추세가 전환이 된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단추선 매매법으로는 타점이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초 상승 타점 잡기로 따지면 아직입니다. RSI가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MACD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볼밴도 바닥에 붙지 않았습니다. 볼밴이 바닥에 붙어 있다가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21선 위로 캔들이 안착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엠벨선도 추세가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단추선 매매법으로 짧게 먹고 나올 생각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좀 더 기다렸다가 최초 상승 자리가 나오면 타점을 잡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단추선 매매법으로 타점을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최초 상승 타점 잡기 조건으로 따지면 이제야 제대로 된 타점이 나온 상황입니다. RSI가 중심선을 돌파한 것이 보입니다.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경험과 감각에 대해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단추선 매매법으로 타점을 잡아야 할 때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 최초 상승 타점 잡기 조건으로 타점을 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차트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는 실전에서 매매를 할 때 세팅이 다른 차트 여러 개로 돌려보면서 타점 분석을 합니다. 한 가지 차트만 맹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 한 해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 여러 다양한 차트로 분석을 한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중부양선과 61선을 기본으로 한 차트를 보여드린 것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차트를 일명 수면 차트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61선 밑으로 가라앉았던 캔들이 수면 위로 치고 올라오는 자리가 중요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돌파 매매 관점에서 중장기 스윙 매매를 할 때 저는 그 차트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61선 매매법이라고 했습니다. 61선과 테마선은 흐름이 비슷합니다. 간단히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돌파 매매 관점에서 테마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중요 타점이 됩니다. 제가 언제 테마선 매매법도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차트도 제가 매매를 할 때 참조하는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와 비슷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이캐나시 캔들과 변동회기선을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을 활용하는 매매법도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너무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심플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묘한 상황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들이 변동회기선 위로 안착을 한 것이 보입니다. 하락 추세를 극복을 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변동회기선이 상방으로 꺾인 것도 보입니다. 최근 하이캐나시 캔들이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다가 다시 음봉이 되었다가 또다시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락 추세를 단숨에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하락 추세에 남아있는 힘을 쌍바닥을 찍으며 극복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동회기선의 지지를 받으며 바닥권에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21선에 안착을 하지는 못했지만 하락 추세를 극복하려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조 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새로운 지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조 지표들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매수 타점 거래량이란 지표가 보이실 것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 지표와 비슷한 느낌의 지표입니다. 최근 매도 거래량의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매도세가 약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매수세가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보조 지표들 중 맨 밑에 있는 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말로 추세 강도라는 지표입니다. 중심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매도세에서 매수세가 강해지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RSI와 비슷한 개념의 지표입니다. 저는 이런 미세한 조건들을 다 따져보고 타점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21선에 캔들이 안착을 하지 않았어도 여기서 타점을 잡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추세 추종의 원칙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다시 원래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은 이 상황에서 단기 추세선 매매법을 쓰는 것이 좋았습니다. 최초 상승 타점 잡기 매매법을 사용하면 너무 늦게 타점을 잡게 됩니다. 경험을 기초로 한 감각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끝에 등장한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입니다. 사실 이 캔들이 추세 전환의 이정표가 된 캔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단기 추세선을 꿰뚫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에 강한 힘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과감하게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매매법을 맹신하기보다는 종합적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한 가지 원칙에 얽매이지 않는 종합적 판단력을 길러야 합니다. 많은 경험이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해집니다.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21선을 힘차게 뚫어버리는 장대 양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을 돌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마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급등 후 조정이라는 공식에 따라 조정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이라는 공식에 따라 단기적인 조정 후에 타점을 잡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피보나치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래 꼬리로 0.5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RS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RSI가 중심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추세선이 상방으로 꺾인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RSI는 추세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극복을 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RSI 중심선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일선이 깨어지지 않는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을 했네요. 이 자리도 중요한 타점이 됩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 라인에서 밀려 조정이 나왔습니다. 빨간 원 안의 캔들이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돌파 매매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눌림목 매매 타점과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눌림목 매매 타점입니다. 보시다시피 돌파 매매 타점보다는 눌림목 매매 타점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돌파보다는 눌림이라는 명제를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물론 눌림목 매매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돌파 매매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스탠스를 돌파보다는 눌림이라는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최초 상승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너무 조건을 까다롭게 가지고 가면 이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처럼 여러 가지 차트를 쓰지 않더라도 감각적으로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뜬 큰 오빠 캔들은 충분한 하락 반전의 신호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캔들 하나가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완전히 극복해낸 것입니다. 바로 앞에 음봉 몇 개를 이 캔들이 한 방에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쌍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캔들이 아주 강하게 단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것도 보입니다. 이런 맥점에서 탁탁 타점을 잡아내야 고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항 라인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이제 굳이 선을 긋지 않아도 한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감 수렴 후에 힘을 폭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지라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밑으로 흐르지 않고 지지라인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RS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RSI에서 추세선의 흐름이 삼각수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중심선을 깨지 않는 것도 보입니다. MACD에서도 추세선이 기준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OBV와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각수렴 자리에서 보조지표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양봉이 떴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힘의 폭발입니다. 그리고 저항 라인을 돌파한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제가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라고 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바로 다음날 캔들이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음봉이 떠야지만 눌림이 아닙니다. 아랫꼬리 양봉도 눌림에서 반등하는 캔들입니다. 당일 수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빨간색 저항 라인까지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 주가를 끌어올리며 밑에서 말아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랫꼬리 캔들 자체가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차트를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저항 라인에 미리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항 라인이자 전고 라인에 딱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돌파가 나올까요? 조정을 받고 다시 갈까요? 돌파가 나오려면 오늘 돌파가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고점에서 밀린 것이 윗꼬리에 나타나 있습니다.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심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밀렸다가 다시 갈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바로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돌파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제가 돌파 매매는 최소 중수들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초보자들은 이 상황에서 수익 실현하고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돌파가 나온다면 돌파 후 눌림에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저도 돌파 자리에서 실패한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파 매매 고수가 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다만 손절 라인은 확실하게 잡고 갑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항 라인에서 밀려 투움봉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5일선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반등을 합니다. 하지만 또 투움봉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5일선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색 엠벨선이 살아있습니다. 다시 오늘 하늘색 엠벨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거래량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거래량이 어제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수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이제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보조 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RSI와 MACD에서 추세선 끝이 살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OBV에서 추세선이 기준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삼각수렴을 만들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도 추세선이 기준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매도하지 않고 더 버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실전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도 상황이 아슬아슬하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지금 캔들이 변동 회기선을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변동 회기선 매매법에 따르면 매도 타점입니다. 하지만 하이캔 아시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이 되었다가 다시 양봉 전환되었습니다. 하이캔 아시 캔들 매매법에 따르면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 즉시 매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보조지표 중 첫 번째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 강도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서 매수 강도가 약해지는 자리들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입니다. 반면 지금 상황은 매수 강도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현상을 다이버전스라고 표현합니다. 가격 변동과 기술적 지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가격은 떨어지는데 보조 지표는 상승 추세인 경우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가격은 올라가는데 보조 지표는 하락 추세인 경우를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오실레이터와 같은 기술적 지표가 가격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분명 하락세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조 지표는 상승 추세입니다. 이것이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이 곧 상승 반전을 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제 반대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상황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가격은 상승 추세입니다. 하지만 밑에 보조 지표는 하락 추세입니다. 이것이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매도 신호라는 뜻입니다. 곧 가격도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다이버전스도 많은 트레이더들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때 기준으로 삼는 중요 근거로 활용을 합니다.
이러한 다이버전스도 RSI, MACD 오실레이터, 볼린저 밴드 등 여러 보조 지표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트레이더마다 다이버전스를 찾아내기 위해 활용하는 보조 지표가 각기 다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조 지표를 본격적으로 강의할 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돌파가 나오느냐 밀리느냐 애매한 상황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럴 때 매수한 상태라면 더 버팁니다. 가격은 비록 떨어지고 있지만 보조 지표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저는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주식시장은 피 말리는 전쟁터입니다.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가진 무기를 총동원하여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주식 투자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대충 하다 보면 수익이 나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온갖 종류의 기관들과 개미들이 뒤엉켜 매일매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단 1%라도 수익을 내기 위해 정보를 찾아다니고 차트를 분석하고 뉴스를 들여다보고 주식 방송을 시청하고 리딩방에 가입하고 유료 시청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에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트에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눈이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저도 단 1%라도 더 먹겠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식 투자가 쉬워 보이시나요? 대충 어떻게 하다 보면 수익이 나겠지 하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제가 1년 가까이 강의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직도 주식 투자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식 투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런 사람들이 뭘 좀 아는 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금 알고 나서 기고만장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주식 투자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아차하다가 손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위험한 칼을 만지듯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전 매매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 판단을 내립니다. 그 한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미래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섹터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중장기 투자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달 넘게 고민하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 때문입니다. 오히려 단기 스윙 매매나 단일 단타라면 쉽게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중장기 투자라는 포지션에서 들어가기 위해 비중을 얼마나 실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단주로 연습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실전 투자이기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절대 주식 투자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피땀을 흘려 모은 자산을 투자하는 일입니다. 잘못 투자를 하면 고점에서 물려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을 키울 때까지는 철저하게 단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100만 원의 시드를 마련해 단주로만 1년 넘게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100만 원이 깡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다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의 시드를 만들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었을 때 조금씩 시드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절대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단계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실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시황을 체크하고 심도 있는 종목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떤 차트를 만나더라도 나름대로 지금 주가의 흐름을 분석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차트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저처럼 기본 차트를 하나 세팅해두고 보조 지표들의 활용법을 연구하여 자신만의 차트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 자체가 훌륭한 공부 과정이 됩니다. 이런 노력 없이 어떤 주식 방송이나 리딩방에서 추천하는 종목에 덜컥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저도 별짓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나만의 매매법을 완성하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자.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을 하자.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오로지 내 판단력뿐이다. 저는 늘 이 모토를 가슴속에 새기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매도하지 않고 더 버텨보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제가 버티기로 한 결정적인 근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241선은 차트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테마선과 121선의 흐름을 근거로 대세 변곡점이 나온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대세 변곡점이 등장을 했기에 쭉 끌고 가면 더 큰 수익이 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돌파 매매입니다. 이것이 신고가 영역의 매력입니다. 제가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자리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제가 버텼던 자리에서 다음날 돌파가 나왔습니다. 절대 차트 분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시황 공부와 종목 공부가 뒷받침이 되어야 이러한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도 크게 한번 조정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5일선이 살짝 깨졌지만 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5일선을 타고 가는
전형적인 스파이더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시세가 시작이 되면 거의 5일선을 깨지 않고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을 합니다. 저 앞쪽에서부터 차트의 흐름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초 상승 이후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차트를 좀 줄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단기 추세선만 빼고 다른 표시들은 다 지워보겠습니다. 제가 왜 최초 상승 타점 잡기를 강조하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매매법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단기 고점에서 빠지고 눌림에서 반등할 때 다시 잡는 눌림목 매매를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방식이 제가 말하는 줍줍 기법입니다. 물론 종목을 잘 골라야 합니다. 업황 반전이 확실하게 된 섹터의 대장주를 고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별 모멘텀이 있다면 그 모멘텀의 강도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잠깐 반짝이는 테마나 이슈가 아니라 대세를 타고 갈 만한 테마나 모멘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황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AI 이슈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잘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추세가 무너진 자리입니다. 여기서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다면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자리가 무너지자 급격한 하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매도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합니다. 제가 상승 추세선도 그어보겠습니다. 정확히 테마선이 깨어진 자리에서 추세선 하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어떤 애매한 상황이 등장을 한다면 추세선을 그어보시길 바랍니다. 매수매도 판단을 내릴 때 훌륭한 근거가 되어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락 3파가 끝난 것일까요?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중파동과 소파동은 무시하고 대파동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파동 하락 1파입니다. 대파동 하락 2파입니다. 아직 대파동 하락 3파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대파동 하락 3파입니다. 이제 대파동 하락 3파가 끝나고 상승 1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량주의 경우는 이렇게 대파동 하락 3파가 나오더라도 대개 241선을 깨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단기 추세를 돌린 자리가 보입니다. 이후 주가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5일선을 따라가다가 21선에 안착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RSI 중심선을 돌파를 합니다. 제가 중기 추세선과 장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중기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차트를 크게 해서 장기 추세선도 그어보겠습니다. 장기 추세도 돌리지 못했네요. 중기 추세선과 장기 추세선을 모두 돌파한 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차트를 줄여서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타점을 잡는다면 어디서 타점을 잡았을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각적으로 여기서 타점을 잡습니다. 이 종목은 세력주가 아닙니다. 세력이 장난을 칠 수 없는 종목입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우량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쌍바닥이 나오지 않고 바로 치고 갈 것을 예상합니다. 올 초에 조선업의 업황 반전의 신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차트상에서는 대파동 하락 3파가 모두 끝났습니다. 물론 중파동과 대파동을 모두 돌린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더욱 안정적입니다. 그 자리가 테마선을 돌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121선을 돌파한 후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잡아도 됩니다.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정도면 확실하게 큰 추세가 반전이 된 것을 느끼고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자리 모두가 최초 상승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작은 파동과 큰 파동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우량주 매매의 좋은 점이 이것입니다. 업황 반전이 된 섹터에서 우량주를 골라 상승 초기에 진입하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다만 단기 스윙 매매 관점에서는 사고 파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재빨리 빠져야 하고 반등할 때 기가 막히게 매수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것만 잘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상승 파동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상승 1파입니다. 상승 2파입니다. 상승 3파입니다. 제가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올라간 주식은 내려가기 마련이고 내려간 주식은 언젠가는 다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 변곡점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변곡점을 찾아내는데 가장 유용한 이론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입니다.
물론 이 파동 분석도 잘해야 합니다. 대 파동 안에 소파동은 무시를 해야 엘리어트 3파를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소파동까지 일일이 따지면 대파동을 파악하기 힘들어집니다. 이것도 많은 차트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파동 3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될 타이밍입니다. 하락 3파가 크게 나오느냐, 작게 나오느냐는 업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하락 3파가 크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241선을 깨지 않고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하락 3파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정확히 헤드앤숄더 형태로 하락을 했네요. 이제 하락 파동이 모두 끝나고 최초 상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타점이 나왔나요? 일단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단기 추세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5일선 위에 캔들이 안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1선 위로 안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RSI에서도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타점으로 잡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타 조건들을 다 세세히 따지지 않더라도 많은 경험을 통해 큰 오빠 캔들의 위력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큰 오빠 캔들의 위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급등이 나온 시기가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업이 필요하다고 워딩을 날린 시점입니다. 이미 이러한 급등의 조짐이 전조현상으로 큰 오빠 캔들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상승을 시작할 때 큰 오빠 캔들이 등장을 했다면 다음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러한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캔들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하락 반전의 신호탄이 되는 캔들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항 라인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노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최초 상승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최초 상승이 시작되었을 때 어떤 시점에서 타점을 잡아내야 하는지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많은 공부가 되실 것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